자, 이번 시간에는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실 차례입니다. 대리. 이걸 대리라고 그러죠.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있습니다. 여기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든지 아니면 사고가 있든지.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하고, 이쪽에 있는 상대방하고 거래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상대방하고 거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못 가니까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대리인에게 위임하죠. 대리인에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줘요. 위임.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위임받아가지고 본인 대신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걔를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대리인. 대리인한테 일을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전권을 위임합니다. 뭘 위임해요? 전권 위임을 해요. 전권 위임. 야,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책임은 누가 질 테니까? 본인 내가 질게. 가령 얘가 장윤정이다.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위임을 합니다.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책임은 누가 질게? 내가 다 진다. 내가 다 진다. 그죠? 그러면 계약은요, 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뭐를 해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그럼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 처리는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걸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위임을 해주고 계약을 대리인이 하게 합니다. 이 계약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무슨 행위?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대리행위. 대리하는 행위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을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그걸 위임을 한 거고 본인이 위임해 준 거죠. 위임해 줍니다. 위임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같이 해보십시다. 뭐라고요? 수권행위. 대리권한을 주는 거예요. 줄 숫자예요. 줄 숫자. 대리권한을 위임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위임이라고 그래요. 내가 위임했지? 그죠? 위임장 준다고 그래요. 위임장 준다. 뭘 준다? 위임장을 준다라고 그래요. 위임장. 그죠? 예. 그럼 이 사람이 대리인 자격을 얻은 거예요. 대리인 자격. 그래서 계약을 이 사람이 하게 하고 책임은 누가 다 져요?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그래서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누가 지고? 본인이 져. 이게 대리예요. 이제 감 잡았죠?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계약을 누가 해요? 다? 대리인이 계약 체결을 합니다. 법적 책임은요? 법적 책임만 누가 져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에다가 맨 위에다가 써주세요. 대리란 이게 분리가 됩니다. 계약 체결자하고요. 법적 책임이요.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이 뭐라고 그러느냐?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계약 체결자는 누굽니까? 계약 체결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체결합니다. 대리인이 주도를 해요. 대리인이 주도합니다. 대리인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은. 법적 책임은 누가 해요? 본인이 져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돼요. 귀속 처리가 돼. 그럼 대리인이 계약 잘못한 거는요? 대리인이 계약 잘못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을 위임할 때, 대리권을 줄 때는 얘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가 중요해요. 왜? 일처리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일처리 잘못되면 누구 책임? 본인이 책임이 속해요. 본인한테 귀속이 돼요. 법적 책임이라는 게 이거예요. 책임이 본인한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대리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기본 구조, 기본 원리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이때 대리는 크게 4개로 나눠져요. 몇 개로 나눠져요? 4개로 나눠지는데 첫째, 유권 대리요.
얘가 위임을 받아가지고요. 본인한테 장윤정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동생이 장윤정 동생이 누나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뭐를 가지고 해요? 대리권한을 안 가지고 해요? 가지고 해요? 가지고 하면 무슨 대리? 유권대리라고 그래요. 유권대리. 그럼 책임 누가 져요? 책임을? 본인 책임. 본인 책임집니다. 본인 책임. 이걸 유권대리요. 그럼 유권대리의 반대가 뭐예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지고요? 없이요? 없이 계약을 하면 그럼 본인 책임져 안 져요? 본인 책임 없죠. 왜요? 권한을 안 줬는데 대리권한 위임을 안 했는데 그럼 본인 책임져 안 져? 본인 책임 없습니다. 이건 본인 책임이고 이건 본인 책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이거는? 무권대리인. 얘를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권한 없으면 무권대리인 책임져. 누구 책임? 무권대리인. 지가 책임져야죠. 네가 권한 없이 한 거니까. 여기는 본인 책임. 여기는 누구 책임? 무권대리인. 지가 책임져야죠. 지가. 장윤정 동생이. 야, 내가 너한테 위임도 안 했어. 내가 위임도 안 했는데 땅을 왜 팔아? 내 땅을 네가. 그죠? 이게 무권대리야.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누구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야. 형사범이에요. 이게 사기죄예요. 형사상으로. 동생이 위임도 안 받았는데 위임 안 했는데 땅 팔아먹었다. 누나 거. 이게 사기죠. 사기죄예요. 사기죄. 무권대리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대리가 있어요. 무슨 대리? 복대리가 있어요. 복대리는 대리인, 얘가 대리인이죠. 위임받은 사람이죠. 대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위임을 또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거. 재위임하는 거. 재위임. 대리인이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또 선임하는 거예요. 걔를 뭐라고 그래요? 복대리라고 그래요. 복대리. 재위임하는 거. 재위임.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대리라고 있어요.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 표현대리. 요게 조금 어려워요. 표현대리. 예, 요건 좀 이따 합니다. 표현대리. 이 표현대리는 뭐냐면 겉으로는 대리인이에요. 실제는요. 대리권이 없어요. 실제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한이 없어요. 겉으로는 뭐가 있어요? 대리인인데 실제는 뭐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거를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 조금 애매합니다. 성격이 약간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일단 우리가 할 거는 요거예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복대리 요걸 하는 거. 요거 하고 나면 이게 보여요. 이제. 표현대리는 그래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자, 먼저 유권대리부터 봅니다. 그래서 유권대리. 대리의 기본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원리는? 계약은 누가 하고? 대리인이 하고. 법적 책임은? 예. 그래도 계약은 대리인이 주관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유권대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권대리.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합니다. 대리권을 위임해 주는 걸 아까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대리권 위임하는 걸 무슨 내용이? 수권행위라고 표현을 했죠. 무슨 행위? 수권행위라고 그랬어요. 수권행위.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땅 팔아달라, 은행 대출 받아와라 라고 위임해줘요. 그걸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윤정 동생이 뭐가 생겨요? 대리인 자격을 얻어요. 대리 권한을 얻어요. 뭘 얻어요? 대리 권한을 얻어요. 권한. 권리가 아니라 이건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자격이에요. 자격.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같이 해보세요. 뭐라고요? 권한. 왜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자격.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을 자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생이요. 장윤정 동생이 상대방과 뭐를 해요? 계약을 해요.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해요. 계약하는 걸 아까 무슨 행위? 대리 행위라고 그랬어요. 대리 행위를 합니다. 얘가 상대방이 되겠죠. 여기가 상대방. 상대방. 여기는 대리인. 여기는 본인. 이렇게. 자, 이제 요 구조를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수권행위. 위임해 주는 거죠. 위임해 주는 거를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란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해 주는 걸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수권행위. 본인이 누구한테요? 대리인에게 뭐를 줘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대리권을 뭐 하는 것? 수여하는 걸 무슨 행위?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1번 성질이요. 이 수권행위는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이게 논란이 되는데요. 옆에다 쓰세요. 단독행위로 본다. 뭘로 본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다. 거기다 쓰세요. 단독행위다. 수권은 그럼 얘한테 허락을 얻어야 돼? 안 얻어도 돼요? 계약이면 얘가 승낙을 해야 돼. 계약이라면 얘가 준다고 그럴 때, 얘가 위임한다고 그럴 때 얘가 뭐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죠. 근데 우리 학자들은 계약이 아니라 뭘로 봐요? 단독행위로 봅니다. 단독행위. 혼자 주는 거야. 혼자. 야, 내가 너 대리인 임명한 거야. 그럼 대리인 되는 거예요. 오케이요? 예.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 뭘로 본다? 단독행위다.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밑에다가.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행위다. 무슨 행위다? 불요식 행위다라는 거예요. 불요식. 요식과 불요식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형식을 갖추는 게 요식이고요. 불요식은 형식 없이 하는 거예요. 선상님, 뭔 소리예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위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위임장 써주는디요. 위임장 써줘야 위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써줘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말로 하면 돼. 야, 네가 할래? 야, 네가 할래? 그럼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불필요하니까 뭐예요? 불요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법고시에도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수권행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죠? 구두로 해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고 요식이 아니라 무슨 행위다? 수권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짚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이제 여기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본인이 수권을 하면 장윤정이가 동생한테요. 이 동생한테 대리권을 주면, 수권을 하면 권한이 생겨요. 권한이. 이 대리 권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는 거냐?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가지가 써 있어요. 첫째가 뭐냐? 대리권의 범위. 범위요. 책 116페이지. 116페이지. 먼저 범위의 별표. 두 번째는 이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 세 번째는 대리권의 소멸. 네 번째는 남용. 네 가지. 네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대리권에 대해서 네 가지를. 거기서 범위하고 제한만 이번에는 볼게요. 다음에는 여기 보고, 다음에는 여기 보고요. 다음 달에. 자, 여기 범위하고 제한 살펴볼게요. 먼저 범위, 별표. 별표, 범위에 별표하세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대리권을 주면서 뭐를 맡겨놓냐면 장윤정이가 땅 맡기고요. 집도 맡기고, 땅하고 집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받을 돈. 받을 돈 있어요. 받을 돈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 채권이 있어. 채권 10억 있어. 10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행 예금. 은행에 예치한 거 예금. 예금 얼마? 이것도 10억이에요.
이거 5억만 합시다. 5억. 요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맡겼어. 야, 네가 알아서 관리해. 그럼 장윤정이 동생, 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해야 될 게 뭐 하는 거예요? 땅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 뭐도 관리하고, 집도 맡아서 관리해야 되고, 돈도, 그 다음 은행 예금도 관리하는 거죠. 그죠? 이때 이 동생 대리인이 어디까지 하냐, 이거. 어디까지 하느냐. 이 땅 처분하는 건 돼, 안 돼? 땅 처분하는 거. 집 처분하는 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처분하라고 위임을 하면, 뭐 하라고 위임을 하면? 위임을 할 때 뭐 하라고 그러면? 내 대신에, 내 대신에 내가 바쁘니까 내 대신 뭐 해? 처분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처분할 수 있어요. 그죠? 은행 가서 대출 받아와.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즉 얘가 하는 거는 뭘로 정해줘요? 수권하는 거에 따라서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권하는 대로 하면 돼. 뭐 한 대로? 수권하는 대로. 대출 받아올까? 대출 받아와. 누나 땅 팔을까? 팔아. 뭐 하면 돼요? 수권하는 대로 하는 게 대리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누나가 내가 누군가한테 대리권을 줄 때는 범위를 정해줘, 안 정해줘? 정해줘야 돼. 그래야 말썽의 소지가 없어져요. 뭐를 정해줘야? 범위를 정해줘야. 그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범위를 딱딱 정해주면 얼마나 똑바르고 좋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두루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누나가 동생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서 땅? 알아서 잘 관리해. 알아서 잘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요게 애매하잖아.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겼어. 뭐예요? 알아서 해. 알아서가 어디까지예요? 알아서 해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이 땅 팔아먹었어 이거. 그죠? 집 가지고 은행에다가 대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은행 예금이요? 예금 빼다가 이건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식에다가 투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이거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무슨 문제가 중요해요? 범위가 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처리 범위예요. 무슨 범위? 처리 범위가 어디냐? 네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분쟁이 생겨. 왜? 본인 생각 틀리고 대리인 생각 틀리거든요. 그죠? 다르잖아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이 처리 범위는 본인이 뭐 한 대로? 수권하는 대로 하는 거야. 수권하는 대로. 수권한 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줄 때 얘가 수권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범위를 안 정했단 말이에요. 얘가 수권하면서 뭘 안 정했어요?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범위가 명료해요? 불분명해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나왔어요. 범위에다가 쓰세요. 수권하면서 범위가 불분명할 때 써보세요. 뭐 하면서? 수권하면서 범위가 불분명할 때 처리 범위는 범위가 불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 있어요. 보존의 행위하고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보존의 행위. 그 다음 무슨 행위?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무슨 행위? 처분 행위는 또는 계약 해제는 계약 해제 처리요. 이건 할 수 없다. 그러면 알아서 해.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위임을 할 때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했을 때 이 동생이 할 수 있는 처리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무슨 행위? 보존 행위하고 이용 무슨 행위?
이용 계량 행위까지 할 수 있다.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없다? 처분 행위. 뭐하고 뭐 할 수 없어요? 계약 해지하는 거는 할 수 없어요. 됐나요? 예.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 볼게. 땅을, 여기 땅이 뭐냐, 이게. 땅이 밭입니다, 밭. 강원도에 땅을 사놨는데, 밭을 사놨어요, 밭을. 밭을 보존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 보존하는 게? 밭 보존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조금 이렇게 떠내려갔습니다. 구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구하는 거죠? 그게 유지하는 거예요. 보존 행위. 무슨 행위? 보존. 유지하는 거, 유지하는 거. 이게 보존 행위가 유지하는 거예요. 땅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밭을 현 상태로 유지해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보존 행위예요. 유지하는 게 무슨 행위? 보존하는 거, 유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용 계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 계량은? 농사를 짓든가. 내가 농사 짓는 게 힘들어. 얘가 시골에서 안 살아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농사 져요? 임대 줘도 돼요? 임대를 줘도 되죠. 그죠? 그게 무슨 행위? 이용 계량 행위. 이용하고 뭐 하는 거? 계량하는 게. 그게 뭐예요? 임대 주는 거, 임대. 그게 이용하고 뭐 하는 거? 계량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그럼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건 돼, 안 돼? 논으로? 아유, 저 밭 농사 힘들어. 논 농사 질래. 논으로 확 바꾸는 거는 성질이 변해요. 변해버리면 안 돼. 성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꾸는 거? 밭을 뭘로요? 논으로. 밭을 뭘로? 논으로. 이거 못 바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만 할 수 있어요? 보존하고 뭐? 이용 계량만 되는데 요건 안 돼요. 왜요? 성질이 변하거든요. 그 다음 집을 어떻게 하는 거?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 집 유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와장이 망가져서 그럼 어떻게 해요? 기와장 바꾸는 거죠. 그죠? 기와장 바꾸는 거예요. 그죠? 비가 새면 어떻게 해요? 수리하는 거. 그게 유지죠. 유지. 그게 보존 행위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 집이 미등기야, 이게. 이게 등기가 됐어요. 미등기 상태요. 미등기 상태네. 장윤정이 앞으로 등기가 안 됐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장윤정이 앞으로 등기를 냈네. 등기를. 등기해 주는 건 무슨 행위예요? 동생이 누구 앞으로? 장윤정이 본인 앞으로 등기 내줬어. 등기 안 돼가지고 등기 내줬어. 본인 앞으로. 처분한 거야? 아니죠. 땅 그대로 있는데 등기만 내준 거잖아요. 처분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아니요. 보존 행위야 이게요. 뭐 하는 거? 미등기 집을 뭐 한 거? 등기 치는 거. 등기 치는 거. 무슨 행위? 보존 행위야 이게. 보존 행위. 이게 보존 행위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 미등기 된 거 등기 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집 수선하는 건 돼, 안 돼? 집 수선하는 거. 그게 무슨 행위? 보존. 망가진 거 고치는 게 무슨 행위? 보존 행위. 계량이 뭐예요? 계량은? 임대 주는 거. 이용 계량.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받을 돈이 있어요. 받을 돈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 있죠. 채권. 야, 너 내 대신 돈 네가 알아서 받아와라 그랬죠. 예. 근데 채권이라는 게 그대로 두면, 채권이 그대로 두면 그냥 있어요? 없어지기도 해요? 예,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채권을 몇 년 동안 방치해버리면 10년 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을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걸 무슨 수시효? 소멸시효라는 거래요.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죠?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 소멸시효 때문에 채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예. 10년 지나면, 꿔준 돈은 몇 년 지나면? 10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 없어져. 그럼 이 동생이, 이 장윤정이 동생이 확인을 했더니 받을 돈이 꿔준 게 언제냐? 9년이나 지났어. 9년이나. 그럼 1년 남았죠?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그럼 이 동생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대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연장을 해야죠? 연장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수단을 써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리게 안 걸리게? 안 걸리는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압류하면 돼요. 채무자 재산을에다가 뭐를 걸어? 압류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멈춰버립니다. 이걸 해야 돼요. 채권에 뭐를 막아요? 채권을 압류한, 채권에 뭐를 막아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중단이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압류하면 돼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한다. 누구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에다 뭐를 건다? 압류를 한다. 압류 조치, 압류 조치. 압류나 가압류를 걸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오케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채권을 처분한 거예요? 채권을 처분한 거예요? 아니죠. 채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채권을 내가 지켜준 거예요. 누구 대신에? 장윤정 대신에 동생이 채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사라지지 않게 지킨 거예요. 집을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 보존행위. 집 지키는 거 보존행위. 그죠? 땅 지키는 것도 무슨 행위? 보존행위. 그죠?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여기 누나가, 장윤정이 누나가 강아지도 맡겼어. 강아지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보존행위예요? 강아지도 맡겼다니까. 야, 네가 알아서 관리 좀 해. 나 미국 가가지고 3년 살다 올 테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보존행위? 강아지 잘 키우는 거죠. 굶어 죽이지 않게. 그게 무슨 행위? 보존행위. 강아지가 멍멍하고 밥 달라고 그러면 밥 주는 게 보존행위예요. 그죠? 겨울에 안 춥게 강아지 집 잘 져주고. 무슨 행위? 보존행위. 그죠? 그럼 이 장윤정 동생이 강아지 집 짓는 거 돼야 안 돼? 집 짓는 거 되는 거예요. 왜? 보존행위예요. 그거 누나한테 허락 받아요? 안 받아도? 안 받아도 강아지 집 질 수 있다니까. 강아지 사료 살 때요. 강아지 사료 살 때 허락 얻어요? 안 얻어도? 안 얻어도 사료 사는 거 돼요. 그죠? 강아지 처분하는 건 안 돼요. 그죠? 강아지 팔아먹는 거. 나 강아지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처분할 수가 없어요. 본인 허락 없이는. 야, 네가 내 허락 없이 왜 강아지를 왜 처분해? 그죠? 예. 그럼 채권을 지키는 건 어떻게 지켜요? 채권은 그냥 지켜져요? 압류를 해야 돼? 누구 재산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한다는 거는 뭐를 지킨 거예요? 채권에 뭐를 막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행위? 보존행위를 한 거예요. 무슨 행위? 이게 보존행위예요. 이게 보존행위. 아, 그럼 이거는요? 채권 받을 돈 얼마 있어 지금요? 10억 있죠. 누나 이거 누구한테 받을 돈이야? 그랬더니 야, 우리 집에 와봐. 거기 내가 채권증서 받은 거 있어. 채권증서. 거기에 보니까 채무자가 강호동이고 그 다음에 신정환이야. 신정환. 강호동이한테 꿔준 거고 신정환한테 꿔준 거예요. 신정환이한테 왜 꿔줬어 누나? 그랬더니 걔가 빠친거 한 번 한다고 해도 꿔줬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채무자 재산에다 압류를 걸면 채권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압류를 걸면 채권을 보존한 거죠. 그죠? 이번에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야, 돈 내놓으세요. 강호동 씨 돈 내놓으세요. 우리 누나 돈 빨리 갚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채무자가 보통 바로 줘요? 안 줘? 바로 돈 안 갚아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오세요. 내가 갚아드릴게요. 갔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다음 주, 또 다음 주 계속 미루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옆에 어깨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호동이가 겁먹어가지고요. 줬어요. 왜? 옆에 한 10명 있으니까. 그럼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을, 채권을 회수한 거죠. 그게 뭐예요? 채권 추심이라는 거죠. 뭐 추심? 채권을 추심했어. 그럼 채권이 사라졌어요? 보존이 됐어? 채권을 추심했다니까, 받아냈다니까. 받을 돈 10억을 어떻게 했어요? 회수를 했어. 그게 무슨 행위? 보존 행위, 이용 행위, 처분 행위. 어느 거예요? 돈을 받았다니까. 보존 행위예요. 그게. 뭘 추심한 거? 채권 추심한 거. 채권을 어떻게 했다? 추심했다. 그럼 돈 받은 거죠? 무슨 행위? 보존 행위 한 거. 이게 보존 행위. 오케이요? 채권 추심하는 거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은행에 있는 예금이 있었어요. 예금 얼마 있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까 얼마야? 5억이나 있네. 근데 국민은행 앞으로 있는 5억이야. 이자율을 보니까 3.9%야. 3.9%. 이거 왜 이렇게 싸? 그랬더니 같이 따라간 매니저가 뭐라는 거야? 옆에 따라간 매니저가 뭐라고요? 형, 내가 잘하는 형이 모 증권에 있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10%가 넘어. 그 형 나하고 잘 알아.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야. 그거 빼다가 거기다 투자하자고. 그래서 10억을 어떻게 해서 5억을 빼가지고 어디다 투자했어? 펀드에다가 투자했어요. 펀드 투자. 형, 반은 펀드에다 넣고 반은 주식에다 투자하자고. 오케이요? 이건 보존이 아니요. 보존 아니에요. 수익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쫄딱 망했어요. 둘 다 손해봤어요. 그럼 아까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존 행위하고 뭐하고?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무슨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처분 행위하고 해제 처리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돈이 어떻게 됐어요? 은행 예금으로 뒀으면 얼마가 그냥 있었어요? 5억이 그대로 있고 이자만 물었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걸 꺼내다가 인출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펀드나 주식에 투자한 거죠? 그럼 성질이 변했어요? 성질이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거 할 수 없어. 이거 할 수 없어. 밭을 론으로 바꾸는 거 못 하듯이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성질이 변하는 거. 뭐가 변하는 거? 성질이 달라지면 안 돼. 이거 성격이 바뀌면. 오케이요? 예. 그럼 강아지를 성형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면 돼, 안 돼요? 왜?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은행 예금을 뭐 하는 거? 은행 예금을 인출해서 어디다 집어넣는 거? 펀드나 주식 투자하는 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래서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만이다? 보존 행위하고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분쟁을 해요. 이 분쟁을 대리인하고 본인 간의 분쟁을 해결을 했어요. 다음 대리권의 제한 문제. 대리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볼까요? 2번의 제한. 원칙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금지된다. 뭐가 금지된다? 자기계약. 자기계약에 밑줄 그으세요. 자기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땅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땅 내 대신 팔아라. 그럼 처분하면 되죠? 처분해가지고 얘한테 돈 주면 돼. 누나 얼마에 팔을까 그랬더니 야 10억 이상만 받으면 돼. 얼마만? 10억만 넘으면 돼. 누구한테 팔아도 상관없어.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누나 내가 살게. 돼 안 돼? 안 돼요. 자기계약 금지돼요. 이거. 단 장윤정이가 허락을 하면 본인이 뭐 하면? 허락하면 자기계약 해도 돼요. 그죠? 근데 허락이 없으면 본인이 허락을 안 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자기계약은 돼요? 금지돼요? 금지됩니다. 자기계약하면 안 돼. 이거 자기가 사는 거 자기가. 그 다음 무슨 대리요? 쌍방대리도 금지돼요. 무슨 대리? 쌍방대리도 금지가 됩니다. 쌍방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대리인이?
이쪽도 대리, 장윤정이도 대리하고 상대방도 대리하고, 그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돼요, 이거. 두 가지 안 돼요. 뭐뭐 안 돼요? 자기 계약하고, 그 다음 무슨 대리? 쌍방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허락하면 돼요. 누가 허락하면? 본인이 허락하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 하나 알아볼까요? 하나. 부동산을요. 부동산 보면 중개업자들이 이런 거 많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가령 급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급매물. 급하게 팔아치우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가격보다 뭐가 중요해요? 가격보다? 매도가 중요한 게 일단 빨리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왜? 이 파는 사람이 은행빚을 못 갚으면 이게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급매로 빨리 내놓는 거. 일단 처분을 해야 돼. 그죠? 그거는 가격보다 빨리 매매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 물건이 나와요. 부동산에. 그죠? 그때 뭐라고요? 이거 5억 이상만 받게 해주세요. 5억 이상만. 빨리 처분해 주세요. 급매물로. 그걸 누가 잡아버려? 부동산에서 잡아버려. 그게 무슨 계약? 자기 계약입니다. 그게 자기 계약. 그거 누가 허락하면 돼요?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 얻으면 자기 계약 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으면 못하고. 이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 금지하고 쌍방 대리 금지라고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대리인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이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 대리요. 밑줄 그으세요. 무슨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별표. 거기다 쓰세요. 공동 대리가 아니다. 공동 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가. 오케이. 그래서 대리권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대리권. 다음. 나머지 여기 대리권 소멸이나 남용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이라는 건 이거죠. 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죽어버리면? 본인이 있어요? 죽어버렸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얘 자격 어떻게 돼요? 자격도? 박탈돼요. 대리인 자격이 소멸됩니다. 예, 얘가 죽어버리면 이게 대리권 소멸 문제입니다. 남용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한을 악용하는 거예요. 권한을 좋게 써요?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악용하는 게 남용이에요. 이거 나중에 봅니다. 자, 다음 대리행위요. 이제 여기요. 대리행위 봅니다. 우측 보세요. 우측에 2번. 대리행위 문제. 밑에 116페이지 3번이요. 3번의 대리행위. 첫 번째는 현명주의라고 돼 있어요. 무슨 주의? 현명주의. 현명주의가 뭐냐? 거기다 써. 끝에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는 걸 표시해라. 누구를 위한 거? 본인을 위해서 계약하는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위임장 보여라 이거. 위임장 보여주는 걸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뭐 보여줘라? 위임장 보여줘라. 이걸 현명주의라고 그래. 그럼 이 동생이 계약을 할 때는요. 동생이 상대방과 거래할 때는 뭐를 가지고 해야 돼? 위임장을 보여주는 거죠. 위임장을 제시하는 거를 현명이라고 그래요. 드러낼 현자, 드러낼 현자. 누구 이름을요? 얘가 누구를 대리한다는 거? 장윤정을 대리한다는 걸 드러내라 이거죠. 드러내라. 뭘로 드러내요? 위임장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자 판단이요. 무슨 판단? 하자 판단 문제 생겨요. 이 두 가지만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해요. 자, 먼저 현명주의 볼게요. 현명주의.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는 얘가 와서 어떻게 해요? 위임장 가지고 오죠? 위임장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럼 볼까요? 제 와이프가 제 대신에 보험 계약을 했어요. 보험 계약을. 그죠? 예. 작년에 제가 집사람이요. 작년에 이렇게 쭉 가지고 와가지고 보험 설계사분한테 4명의로 된 보험하고 이거를 그 다음에 뭐 증권하고 그 다음에 연금하고 이거를 쭉 뽑아왔는데요. 저도 모르는 게 20개가 있더라고. 20개가. 그럼 제 대신에 뭐를 한 거예요? 제 와이프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누구랑? 보험회사하고요. 보험회사하고 제 와이프가 제 대신에 보험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연금에도 가입을 하고 이렇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임장하고 제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거죠. 그죠? 저한테 허락을 얻고 가져갔죠? 그러면 유권대리야. 허락을 얻고 뭐를 주면 제가? 주민등록증하고 뭐를 주면? 도장을 주면 그건 뭐예요? 유권대리를 한 거고요. 허락 없이 하면 뭐야? 무권대리지. 그죠? 그래서 제 지갑에서 가져갔어요. 뭐라고요? 자기야 주민등록증 가져간다. 도장 가져간다. 그럼 뭐예요? 예, 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그죠? 일 처리한다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보험이 막 가입이 된 거지. 연금하고. 20개가 넘더라니까요. 20개가.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현명주의. 그럼 얘가 대리인이 우임장 보여준 거야 안 보여준 거야 이쪽에다가? 우임장을 제시했어 안 했어요? 제시하고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현명하면. 뭐 하면? 현명을 하면 책임은 누가 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에게.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 책임. 그럼 현명 안 하면, 현명하면의 반대가 뭐예요? 현명 안 하면 또는 비현명이라고 그래요. 비현명. 그럼 우임장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주고 그럼 누구 이름을 쓴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얘 이름, 동생 이름을 쓴 거야.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다 누구 이름을? 동생 이름을 쓴 거야. 대리인 이름을.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계약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을 위한 거로요. 누구를 위한 거? 대리인을 위한 거로 어떻게 돼요? 간주가 돼요. 간주가 돼요. 간주 여기.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대리인 책임이 돼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네요. 뭐를 제시하면? 우임장을 제시하면. 뭘 제시하면? 우임장을 제시하면 뭐 한 거고요? 현명하게 된 거. 현명을 한 거죠. 그 처리는 그럼 누가 줘? 뒷처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걸 보여줬어요? 우임장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야? 대리인. 지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왜? 지 이름으로 한 거니까. 지 이름으로. 되셨죠? 이게 현명 문제입니다. 현명 문제. 두 번째는 하자 판단입니다. 무슨 판단? 요거 시험 꼭 나와요. 여기요. 여기하고 여기 시험에 꼭 나와. 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 두 군데예요. 여기하고 아까 그 범위 문제. 여기 범위. 대리권의 범위 문제. 비중이 틀려요. 비중이. 똑같지 않아요. 비중이. 경중이 있어. 중요한 데가 있고 덜 중요한 데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데를 따지면 여기야. 여기. 자, 이 계약을 했을 때 사기를 당했다 이거죠.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이 뭘 당했다? 거기다 써보세요. 대리인이 상대편에게 누구한테요? 상대편에게 뭘 당했다? 사기당했다.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당해서 뭐를 했다? 계약을 썼다. 계약서 썼다 이거. 계약서 썼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럼 누가 사기친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뭘 당했어요? 사기 강박을 쳤어요? 당했어요? 당했어. 그럼 누가 사기친 거예요? 상대편이 얘를 사기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대리인이 사기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했다는 거야 이거는. 그럼 누가 사기친 거예요? 상대편이 사기쳤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사기쳤다? 상대편이 뭐 했다? 사기쳤다 이거죠. 사기친 거다. 사기쳤다. 이게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국어야 이게 국어야 이게. 이거 당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쳤다는 거야. 거꾸로요. 얘가 칠 수도 있었어. 얘가 누구를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칠 수 있어.
두 가지가 있죠. 누가 사기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누구를? 상대편을 뭐 했다? 사기 강박으로 어떻게 당했어요? 쳤다. 쳤다면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려요. 그럼 이건 누가 사기친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쳤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이거는 상대방이 친 거, 밑에는 대리인이 친 거. 다르죠? 완전 달라. 이거 완전 달라.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사기를 당했냐, 사기를 쳤냐 이거야. 다르죠? 예, 요 밑에 거는 나중에 하고 요 위에 거만 합니다. 위에 거. 위에는 대리인이 상대편에게 어떻게 해서 사기를 당했죠. 당했죠. 그죠? 예, 요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 그럼 볼까요? 볼까요? 얘가 상대방이 그럼 누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대리인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죠? 그럼 계약은 대리인이 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죠. 본인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지. 안 오고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한 거라고요. 그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리인을 어떻게 했다? 협박을 했다. 협박. 폭행 협박을 했다. 그럼 상대방이 누구를 한 거예요? 대리인을 뭐 했다? 폭행하고 뭐 했다? 협박을 했다.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 여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민법은. 그럼 상대편이 협박을 한 건 누굴 협박한 거예요? 대리인을 했죠. 본인은 폭행 협박을 안 했어. 그럼 누가 당한 거예요? 폭행 협박을. 대리인이 당한 거죠. 뭐 할 때? 계약할 때. 그럼 계약이 똑바로 되어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 왜? 얘한테 당했으니까 폭행 협박을. 얘한테. 그럼 이 대리행위 자체에 뭐가 있는 거? 흠이 있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있는 게 되죠. 왜? 사기를 협박을 당한 거니까. 그죠? 문제는 본인은요? 안 당했어. 모르고 있어.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어. 대리는 협박을 당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본인은 모르고 있어. 오케이요? 그럼 이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저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본인은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고 알지도 못해. 본인은 협박을 안 당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협박을 한 건 누굴 협박한 거예요? 대리인을 협박을 한 거지. 얘를 건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윤정이를. 장윤정이를 안 건들고 누굴 건드렸어요? 대리인을 건드렸어. 이 매니저를 건드렸다. 동생을 건드렸다. 그리고 계약을 쓰게 했어요. 계약을 여기다 도장을 찍게 했어요. 계약서를 쓰게 했다 이거죠. 얘가 협박을 해가지고. 그럼 얘 써줘 안 써줘? 써줘야죠. 살으려면 써야죠. 그죠? 근데 계약이 똑바로 됐어요?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 그러면 장윤정이는 협박을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안 당했더라도 이 계약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자 판단 문제예요. 대리행위의 무슨 판단? 하자 판단은, 이 하자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 표준이라고 그래요.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이다.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 표준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설? 대리인 표준설이다. 표준이 되는 게 누구예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협박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죠. 근데 누가 안 당했어도? 본인은 안 당했어도 대리인이 협박을 당했죠? 그럼 표준이 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리인 표준이야. 그죠? 그래서 하자가 있냐 없냐, 이 계약에 하자가 있냐 없냐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 표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됐죠? 다만 취소권은요. 이 계약 모함권 취소 권한은 누가 갖는 거예요? 본인이 가져요. 본인이. 그럼 하자 판단은 누구로 하고요? 대리인으로 하고. 무슨 권한은?
취소 권한은 본인이 가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시험 문제예요. 대리인은 장윤정이 동생은 이거 취소해야 못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건? 본인이 하는 거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오호. 그래서 취소 권한은 누가 갖는다? 본인이 갖는다? 대리인이 갖는다? 대리인이 아니라 누가요? 본인만 가져.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무슨 판단? 하자가 있냐 없냐 판단은 누구로 하고? 대리인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부터 도출을 하는 거예요. 다만 무슨 권한만? 취소를 하냐만 하는 장윤정이 결정하는 거다 이거죠. 감 잡았어요? 네. 여기가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예요. 하자 문제.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상대편이 잘 보세요. 동생을 이 대리인을 안 건드렸어. 얘를 안 건드리고 누구만? 장윤정이만 어떻게 했어요? 폭행 협박을 했어. 산에 끌고 가가지고 패고 막 난리를 쳤어. 그럼 얘가 누구를 했어요? 본인은 폭행 협박을 했죠. 근데 대리인은 뭘 안 했어요? 폭행 협박을 안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하자가 있어 없어? 하자가 없죠. 왜? 얘가 하는 거잖아. 얘가. 누구 표준이에요? 하자 판단은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 그럼 얘가 협박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죠? 그럼 이건 취소 못 되는 거예요. 누가 표준이라고요? 대리인이 표준이야. 대리인. 얘가 이게 그 말이야. 엄청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이요. 누가 표준이다? 대리인이 표준이다. 대리인. 하자가 있어 없으는 대리인 가지고 따져라. 됐나요? 본인은 안 따지는 거. 본인은 취소만 결정해. 취소만. 취소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는 거지. 표준은 얘예요. 대리인. 감 잡았죠? 네. 대리행위 하자 문제 됐습니다. 거기 읽어볼까요? 자볼까요? 강호동은 물건을 사는데, 강호동이가 본인이에요. 이제 강호동이가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이에요. 강호동이 물건의 하자의 동그라미. 하자를 뭐 했어요? 알고 별표. 알고. 하자를 뭐 했어요? 알고 있으나 대리인이 물건의 하자를 뭐하고 해요?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상황. 동그라미요. 예컨대 영광물비를 사오는데 어떻게 됐어? 그게 상했다는 거를 강호동이는 알았고 누구는 몰랐어? 대리인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때 대리인이 물건의 하자를 어떻게 하고요? 모르고 구매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 반품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반품 처리. 반품 처리 혀 못 혀? 누가 표준이야? 누가? 대리인이 알았어요? 몰랐어? 모르고 샀잖아. 누가 몰랐어요? 대리인이 하자를 어떻게 했어요? 모르고 구매했죠? 그죠? 굴비를. 그럼 본인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품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밑줄 그세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밑줄 그세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이 뭐예요? 하자 있으면 반품 처리하는 거. 하자 있으면 무슨 처리? 반품 처리하는 걸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담보 책임. 그럼 누가 몰랐습니까? 누가? 대리인이. 하자를 발견했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반품할 수 있어요. 반품. 됐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합니다. 고개 들으세요. 누가 몰라야 돼? 누가? 대리인이 하자 모르고 사면 반품할 수 있어. 거꾸로 알고 사면, 대리인이 하자를 알고 사면 반품을 못 시켜요. 누가 몰라야 돼요? 대리인이 하자를 몰랐다면 물건 반품 처리됩니다. 이제 연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제분한테, 아들한테 뭐를 사라고요? 물건을 구매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대리권을 줬어요. 예컨대 사과를 한 박스 사라고 그랬어요. 사과를 아주 좋은 거, 그죠? 좋은 사과를 사라고요. 대리권을 줬어요. 오케이요? 예. 근데 그 대리인, 여러분 자제분이 물건을 한 박스 사왔어. 그거를 선물용으로 줄 거를 한 박스 사왔어요. 내 대신에. 야, 나 바쁘니까 네가 한 박스 사가지고 와. 집에 사가지고 왔죠. 마트 가서. 근데 이 대리인 놈이, 아들놈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놈이 하자를 어떻게 했어요?
몰랐어. 모르고 사왔어요. 그죠? 엄마가 집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 하자. 썩은 게 거기 반이야, 반. 그럼 어떻게 해요? 마트에 전화하죠. 뭐라고요? 반품해 주세요.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누가 몰랐으면? 대리인. 우리 아들놈이 대리인이었는데 모르고 사면. 이런 경우는요. 아들 내 대신에 사과 3박스 사와. 오케이요? 3박스. 근데 이 아들놈이 머리가 있는 놈이에요. 잔머리 있는 애요. 그러면서 한 박스당 5만 원씩 해서 15만 원을 줬죠? 오케이. 그랬더니 아들놈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돈을 벌어야지.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좀 거기에 상한 거 좀 껴주세요. 판매 담당자한테 뭐라고요? 아저씨 이거 가격표는 5만 원이라고 써주는데 뭐라고요? 썩은 거 좀 껴줘. 썩은 거. 그리고 돈은 얼마를 받고? 10만 원. 예, 그거 10만 원만 받으세요. 그죠? 예. 그럼 영수증을 얼마 처리하고? 15만 원 처리하고. 되죠? 되죠. 그럼 얘는 살 때요. 마트에서 물건 살 때 하자를 알았어요? 몰랐어? 알고 산 거야. 알면서 지금 얘가 장난친 거잖아. 그죠? 그래 물건이 왔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5만 원 땡겨 먹었어 중간에. 그죠? 친구들하고 쌌죠. 친구들하고 벌써 지금 돈 다 써먹었지. 엄마가 물건을 받아보니까 저녁에 뭐가 있어요? 썩은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그리고 엄마가 전화를 했죠. 뭐라고요? 마트에? 담당자님 누구세요? 예, 전데요. 담당자가. 예, 이거 사과가 썩은 게 너무 많아요. 반품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되옵니다. 고객님. 왜요? 자제분이 살 때 하자를 어떻게 했어요? 알고 샀기 때문에 반품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대리인 후에 하자 판단은 누구 표준이다? 대리인 표준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대리에서는. 다음 복대리 보실 차례입니다. 복대리. 복대리는 옆에다 써주세요. 재위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재위임을 하는 거를 복대리 한다라고 그래요. 복대리. 재위임하는 거. 대리인이 또다시 딴 사람을 임명하는 걸 복대리라고 그래요. 복대리. 예, 여기 잠시 쉬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